예, 잘 들리시나요? 네, 잘 아, 들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먼저,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신용보증기금 사회적경제팀 팀장이고요. 이용균이라고 합니다. 일전에 한번 뵌 우리 대표님들도 계실 거고, 오늘 처음 뵙는 대표님들도 계실 텐데요. 어, 어쨌든 오늘은 제가 우리 신용보증기금에서 올해 상반기에 진행할 사회적 경제 보증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20분 정도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말씀드리기 전에, 여기 지금 제 연락처가 좀 빠져서, 연락처가 좀 크게 안 나와서 그러는데요. 여기 맨 밑에 보시면은, 전담조직에서 영업본부 사회적경제팀 팀장 이용균에서 이 전화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보이시죠? 예, 예. 감사합니다. 이 전화번호, 혹시 사회적경제보증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이쪽으로 언제든지 전화를 해주시면 되고요. 어, 굳이 제가 아니더라도 저희는 인사 발령 때문에 이제 계속 사람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아니더라도 전화번호는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사회적 경제 보증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친절하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사회적 경제 보증 신보에서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보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한 특별 보증은 신보에 있는 다른 어떤 보증 상품보다 우대 혜택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먼저 보증 대상 기업은 사회적 경제 기업이라고 하고 있는 이 5가지 유형 전체를 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사회적 기업 지정서를 가지고 계신 주식회사들, 사회적 기업 지정서는 뭐 아시다시피 뭐 고용노동부나 정부, 중앙정부 아니면은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서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 이제 지원 대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기업 지정서가 없다 하더라도 설립 당시에 협동조합 설립법에 따른 협동조합 혹은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설립을 하셨다고 한다면 이 협동조합 자체를 사회적 기업으로 보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 포함이 되십니다. 그리고 마을 기업으로 지정을 받으신 지정서가 있으신 기업, 그리고 자활 기업으로 지정을 받으신 기업, 그리고 소셜 벤처 스타트업 보증이라고 해서 소셜 벤처 기업으로 어, 역시 사회적 기업 지정서가 있어야 되는 창업 기업,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보증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자활 기업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중앙자활센터로부터 신보의 보증을 추천합니다라는 추천서가 있어야 보증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추천서가 하나가 더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최고 한도로 보증을 해드리는 금액은 사회적 기업이랑 협동조합은 최대 3억 원까지, 그 다음에 마을 기업과 자활 기업은 1억 원까지, 소셜벤처 스타트업은 10억 원까지 보증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요건 이제 같은 기업당 받을 수 있는 최고로 받을 수 있는 사회경제 보증입니다. 그리고 이 3억 원 범위 혹은 1억 원 범위 안에서 내가 달성하고 있는 매출액의 절반 정도까지 보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런 기업들이 있을 거예요. 매출액이 나는 1억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절반으로 하면 5천만 원 받나요? 나는 매출액이 5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절반하면 2,500만 원 받나요? 이런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매출액이 아직 제대로 올라오지 않았지만 사회성이라든가 성장성이 좋은 기업이라고 한다면 사회적 기업이랑 사회적 기업은 최대 1억 원까지, 협동조합은 최대 5천만 원까지 한도를 생략하지 않고 보증을 해드립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뭐 1,000만 원, 뭐 1,500만 원, 뭐 500만 원, 800만 원 이렇게 보증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1억 원 이하, 협동조합 경우에는 5천만 원 이하까지는 보증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마을 기업과 자활 기업도 한도와 상관없이 5천만 원까지는 보증이 가능합니다. 이 사회적 기업 경제 보증이 이 좋은 점이 이 보증 비율이 100%라는 점인데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신보에서 보증을 하면 통상적으로는 창업 기업은 90%, 일반 기업은 85% 보증을 합니다. 1억을 대출을 받으신다라고 한다면 1억을 다 보증하는 게 아니라 8,500만 원이나 9천만 원만 보증을 한다는 의미인데 사회적 경제 같은 경우에는 1억 대출 받으실 때 1억을 저희가 다 보증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무위험 여신이 돼서 금리를 낮추는 효과가 생깁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전결권도 내려가기 때문에 신속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보증 요율인데요. 우리 일반 기업 같은 경우에는 신보의 미래성장성 평가 등급에 따라서 1등급부터 15등급까지 그 평가 등급이 나오고 평가 등급에 따라서
보증료를 받는데 평균 보증료가 1.2%, 1.3%, 이 정도 됩니다. 근데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평가 시스템에 따라서 평가를 받는데 평가 등급과 상관없이 무조건 0.5%만 받습니다. 그러니까 1억 원의 보증을 받으신다라고 한다면 일반 기업이라고 하신다면 대략 한 120만 원 정도의 보증료가 1년에 나오는데 사회적 기업 보증을 받으시면 보증료가 50만 원 정도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증 기한 자체도 1년짜리도 가능하고요. 그 5년짜리도 가능하고 대부분의 시중은행과 신보는 협약이 되어 있어서 3년짜리를 먼저 받으신 후에 다시 10%씩 갚으시면서 3년을 더 쓰시고 그 이후에 4년을 더 쓰시는 3년, 3년, 4년 해서 총 10년짜리 보증서도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해서는 5개 기업에 대해서 이 정도의 금액을 이 정도의 보증료를 받고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신보의 사회적 경제 보증 프로그램에 관심이 많으신 분은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지금 현재 같은 기업당 한도가 3억 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금년부터 5억 원으로 바꾼다라는 기사가 최근에 한번 났습니다. 아직까지 제도화되지는 않아서 지금 제도화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 제도가 시행이 된다 그러면 이 한도가 3억이 아니라 5억으로 늘어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신보를 이용 중이신 기업 중에서 내가 3억을 벌써 다 쓰고 있어서 더 이상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들으셨던 기업이 있다면 올해 한 3월달 이후쯤 되면은 제도가 바뀔 것 같은데 그때쯤 되면은 2억 정도를 더 검토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항상 염두에 두실 거는 매출액의 절반이다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번째로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 신용보증기금하고 김해시하고 경남은행하고 작년에 별도의 협약을 체결을 해서 우리 김해시에 있으신 사회적 기업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유리한 조건으로 보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제도를 좀 안내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좀 안타까운 점은 요게 저희가 작년에 김해시랑도 했고 경상남도랑도 했고 그랬는데 경상남도에서는 굉장히 요 혜택을 잘 이용을 하셔서 보증을 많이 받아가셨어요. 근데 김해시에서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받아가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좀 김해시 입장에서도 어차피 예산을 잡아놓은 거고 신보 입장에서도 어차피 해야 하는 보증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김해시에 소재하는 우리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유리한 혜택을 적용을 받으셔서 보증을 좀 많이 이용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해서 우리 신보가 보증을 하는데 일단 보증료 기본적으로 저희가 아까 1.2가 아니라 0.5%로 보증료 감면해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보증료를 감면을 하고 있는데 경남은행과 신보랑 협약을 해서 경남은행이 2년간 보증료 0.3%를 대신 내줍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 사회적 경제 기업이 실제로 내실 보증료는 2년 동안에 0.2%밖에 되지 않으세요. 그래서 1억을 받는다라고 하면 1년에 보증료 20만 원을 내고 쓰시는 거죠. 물론 요거는 이제 2년이 지난 시점이 되면 다시 이제 원복되기 때문에 그때는 0.5%를 내셔야 되는데 어쨌든 경남은행이 보증료를 일부를 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또 대출 이자 부분에 있어서도 경남은행이 이 김해시랑 신보랑 협약에 따라서 금리를 우대하도록 되어 있고요. 대출 금리를 최대 0.9%포인트까지 깎아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가 굉장히 싼 대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김해시에서도 별도의 예산을 잡아서 우리 경상남도에 소재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이 이 대출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이자를 2.5%를 2년간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예를 들어서 경남에 있는 한 기업이 보증부 대출을 받았는데 금리가 3%가 나왔다라고 하면 김해시에서 2.5%를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사실상 내가 낼 이자는 0.5%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1억을 대출받았다 손 치면 1년에 이자가 3%가 나왔다고 한다면은 300만 원을 이자를 내셔야 되는데 1년에 이 상품을 이용하시게 될 것 같으면 1년에 이자가 50만 원이 나옵니다. 굉장히 좋은 조건이죠. 실제 대출금리 작년에 이 상품을 받으셨던 김해에 소재하는 우리 중소기업들, 사회적 경제 기업들의
실제 그 대출 금리를 이렇게 좀 따져보니까, 0.5%를 내시는 기업들이 대부분이시더라고요. 그게 아마 은행에서 적용하는, 어, 역마진이 나지 않는 최저 수준의 이자를 적용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김해시에서 지원해 주시는 금액을 감안하면 0.5%의 이자를 내고 있다. 이렇게 2년 동안 이렇게 내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김해시에서 작년에 이 상품으로 지원받은 기업이 대략 한 20개밖에 안 됩니다. 좀 안타까운데 경상남도 같은 경우에는 경상남도에서 이 상품으로 지원받은 기업이 대략 한 50개 기업이고요. 금액으로는 한 40억 정도를 받아가는데 우리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이거 굉장히 좀 작년에 많이 못 받아가셨어요. 그 이유 중에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이게 이제 이자가 지원이 되다 보니까 김해시에서 같은 기업당 1억 원까지만 지원해 주겠다 이런 제한이 좀 있었는데 작년 하반기에 그 제한이 풀렸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기업당 그 2억 원까지 지원을 해주시는 걸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종전에라도 1억 원을 이미 받았는데 내가 또 받을 수 있을까? 에이, 못 받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최대 2억 원까지 받는 걸로 제도가 바뀌었으니까 작년에 1억을 받으셨으면 금년에 1억을 더 받을 수 있으시고 작년에 안 받으셨으면 뭐 당연히 올해 2억 원을 더 받으실 수 있으시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적 경제 기업을 운영하시는 우리 대표님들이 김해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으시고 그리고 보증을 좀 대출을 좀 받으려고 하신다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금융을 지원하는 회사들이 뭐 여러 군데가 있을 거예요. 뭐 신보도 있고 뭐 신보나 뭐 신용보증재단이나 경남신용보증재단이나 기술보증기금이나 이런 보증기관들도 있고 뭐 사회적 가치 금융 대부 뭐 이런 사회적 금융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회사들도 있고 뭐 새마을금고라든가 신협 이런 데서도 사회적 경제 기업을 지원하는 별도의 상품들이 있고 다양한 금융 상품들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상품들을 잘 비교를 해 보시고 이 코스트 세이브적인 관점에서 비용을 어느 정도 절감하면서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활용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좀 기억해 주십사라고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신보랑 김해시랑 협약이 되어 있어서 내가 이자를 0.5%만 내면 된다더라. 2년간 보증료도 많이 지원해 준다더라. 라는 상품이 있다더라. 그 기업은 그리고 그 기업에 대해서 최대 3억 원까지도 해준다고 하더라. 올해 이제 올해 3월달 이후가 되면 5억 원까지도 된다고 하더라. 신보에 그런 상품이 있다더라. 이 정도를 좀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배정받은 시간이 20분인데 이게 30분이죠. 제가 배정받은 시간이 30분인데 사실 제가 뭐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말씀을 많이 드리는 것보다도 좀 질문을 좀 많이 받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자료는 최대한 작게 준비를 했는데요. 그 전에 이제 자주 받는 질문 중에 제가 이제 사회적 경제 보증을 하다 보니까 자주 받는 질문이 요겁니다. 그래서 금리가 몇 %인가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금리는 신보에서 정하지는 않습니다. 신보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사회적 경제를 운영하시는 대표분들이 대출을 받으실 수 있도록 보증을 해주는 회사고 보증을 다른 일반 보증보다 우대해서 해드린다라는 것이고요. 금리 자체는 은행에서 정합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정하고 통상적으로 금리는 2.5%에서 3% 수준이고요. 작년에 아시다시피 뭐 자금이 워낙 많이 풀려서 유동성이 아주 풍부한 한 해였기 때문에 금리가 굉장히 낮은 수준이었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금리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추세죠. 지금 한 0.3% 정도 좀 높아진 그런 수준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해시에서 이자를 지원해 주시는 그 상품을 이용하신다고 한다면 2년간 0.5%만 내면 된다. 뭐 거의 뭐 무이자에 가까운 대출이죠. 사실 저도 받고 싶습니다. 이런 대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받는 질문이 뭐냐면 우리 사회적 경제 기업을 운영하시는 대표분들 중에 이게 당연히 돼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가 사회적 경제 기업을 운영을 하고 여러 가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데 왜 보증 지원을 안 해주느냐, 신보가.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신보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회사가 아니라 그냥 금융 공기업입니다. 금융기관입니다.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저희의 관점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대출금이 안전하게 잘 운용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 대출이 나중에 원만하게 잘 갚아줄 수 있겠는가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측면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증을 심사하는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그 항목들 중에서 사회적 경제 기업이니까 몇몇 가지를 좀 완화를 시켜놓고 그 완화를 시켜놨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만약에 그 허들을 넘지 못하는 그 non-pass 등급이 나온다고 한다면 보증이 거절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를 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그 신청을 받았던 기업 중에 요거 그 김해시만 국한되는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신청받은 기업 전체를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으로 반송률이 한 4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0개 중에 4개는 보증을 못 받아가셨는데요. 못 받아가신 가장 큰 이유는 대체적으로 대표자분들의 신용이 안 좋았던 경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잠깐 시간이 되니까 좀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신보가 사회적 경제 기업을 우대한다고 하는데 사회적 경제 기업은 좀 일반 기업과는 다른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사회적 경제를 우대하는 사항이 뭐가 있느냐 도대체. 이렇게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일단 제도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심사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도적인 관점에서 일반 기업이라고 한다면 보증을 하는 기업당 한도가 매출액의 4분의 1입니다. 도소매업이나 서비스업은 6분의 1을 보증을 하고요. 그 일반 제조업은 4분의 1, 지식기반, 기술기반 제조업은 3분의 1까지 보증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1억을 보증을 받고 싶다라고 한다면 내가 서비스업을 한다라고 한다면 매출이 6억이 있어야 되고요. 일반 제조업을 한다라고 한다면 매출이 4억이 있어야 되고 지식 기반이나 기술 기반의 제조업을 한다라고 한다면 매출이 3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적 경제 보증은 매출액의 2분의 1까지 보증을 해드려요. 그러니까 1억을 받으려고 한다면 업종을 가리지 않고 매출액이 2억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매출액 한도가 다른 어떤 보증보다도 우대되어 있다라는 게 제도적으로 하나의 특징이고요. 두 번째 제도적인 특징은 아까 다 말씀을 드렸는데 일반 기업은 1.2%에서 1.5% 정도 보증료를 내는데 우리 사회적 경제 보증은 0.5%만 보증료를 낸다라는 게 제도적으로 좀 우대한 사항이고요. 내부적으로는 전결권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 지점장이라든가 본부장님 뭐 이런 사람들의 여러 가지 결제를 받는 게 아니라 결제 라인이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래서 신속한 보증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세 가지 제도적인 장점이 있고요. 심사적인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매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접해보셨겠지만 금융공기업에서 지원하는 상품은 그 연대보증인이 면제가 됩니다. 그 연대보증인이 면제가 된다라는 것에 그 연대보증인이 누구냐면 당연히 뭐 가족관계라든가 특수관계자는 연대보증에는 안 잡고요. 심지어 그 회사의 대표까지 연대보증인을 면제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연대보증인이 면제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 금융공기업이 지원한 그 금융의 대출을 받으셨다가 사업에 좀 문제가 있거나 하셔가지고 그 대출이 부도가 난다 손 치더라도 그 회사를 제외한 그 어떤 사람도 대표자, 실제 경영자, 최대 주주 그 누구도 그 대출을 안 갚아도 됩니다. 그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책임 경영 심사 항목이라고 해서 16가지 항목을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뭐 자본금 규모라든가 세금 체납 사실이라든가 부도 사실, 연체 사실 뭐 이런 것들 그런 뭐 최근 1년 이내 경영자 변경이라든가 지분율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이제 투명 경영을 이제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투명 경영을 평가하게 되면 총 5가지 등급이 나옵니다. A, B, C, D, E 5개 등급이 나와서 일반 기업은 A등급, B등급, C등급까지만 보증을 하고요. D등급과 E등급이 나왔다고 한다면 회사가 아무리 좋아도 보증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도덕적으로 이 대출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우리 그 사회적 경제 기업 같은 경우엔 A, B, C에다가 하나 더 완화해서 D까지 보증을 합니다. 그러나 2등급은 사회적 경제 기업도 역시 보증이 안 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책임 경영 심사 항목도 완화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심사를 하는 방법도 일반 기업은 미래 경영성 평가랑 기업 가치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사회적 경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기업 평가 시스템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별도의 사회적 가치 평가 시스템이라는 걸 태우게 되고요. 요거는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나오게 되는데 이 1등급부터 10등급이 나왔다 손 치면 우리 일반 기업 같은 경우에는 맨 끝에 2개 등급, 꼴찌 등급 2개는 보증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사회적 경제 보증은 그런 게 없습니다.
꼭 등급이 아주 낮다 손 치더라도 다른 그 아주 심각한 어떤 경영상의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보증 취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심사상에 여러 가지 무대가 좀 적용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패스들을 못 하시는 그 탈락률이 한 40%는 된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게 대표이사 개인의 신용도가 안 좋거나 책임경영 심사 등급이 A, B, C, D, E에서 2등급이 나오거나 아니면 최근 세금 체납 사실이 있거나 4대 보험료가 계속 연체 중이시거나 뭐 이런 기업들을 못 받아가고 있으시고요. 한 가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연대보증 면제에 따른 책임경영 심사 때문에 주식회사 법인 기업은 실제 경영자가 반드시 대표이사가 되셔야 됩니다. 실제 경영자가 한 명인 경우라고 한다면 대표이사가 되거나 최대주주가 되셔야 되고 실제 경영자가 2명 이상이라고 하신다면 최대주주만 가지고는 안 되고 대표이사가 반드시 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시면 내가 우리 회사의 사실상 오너다라고 하신다면 그 오너분이 반드시 대표이사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를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사실 전화를 한 통 받았는데요. 그 김해 쪽에 있는 사회적 경제기업입니다. 회사 이름을 좀 밝히기는 그런데 그 실제 경영자가 아버지시고 대표이사가 따님이신데 따님이 다른 일을 하세요. 다른 회사를 다니세요. 그런데 계속 보증을 해달라고 작년부터 저한테 계속 전화로 저를 힘들게 하시는 분이 있으신데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회사의 오너다라고 한다면 대표이사가 돼야겠다. 조합이라고 하신다면 이사장이 돼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하는 게 좀 많이 말씀드리는 게 좀 빠른 편인가요? 괜찮으신가요? 아, 예, 고맙습니다. 제가 좀 말이 좀 빠른 편인데 이게 또 줌으로 하려니까 더 빨라지네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많이 해주시는 질문이 그 보증을 내가 한번 썼는데 이제 더 이용 못하는 거 아니냐라는 건데 이 보증을 한번 이용하셨다 하더라도 아까 맨 처음 표에서 말씀드렸던 그 사업 실적이 괜찮으시다고 한다면 기업당 한도 안에서는 추가로 이용이 가능하시고요. 요것과 더불어서 또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올해 자금 내려왔나요? 아니면 이제 반기 말쯤 되면 아직도 자금 남아 있나요?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실제로 요거는 그 보조금이 아니기 때문에 자금이 내려오거나 뭐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연중 상시로 할 수 있는 보증입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 반기 말에도 당연히 할 수는 있는데 다만 저희 신보가 그 운영배수라고 해서 무한정 보증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도 적정한 보증량이 목표로 내려옵니다. 한 2월 달쯤 되면은 상반기 중에는 얼마 해라, 하반기 중에는 얼마 해라라는 그 목표가 내려오는데 그 목표를 일정 수준 초과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과도하게 초과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반기 말에 늦게 신청하시면 보증이 그 다음 반기로 넘어가서 지원을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보조금이라든가 정책자금 혹은 경영안정자금처럼 한도가 나와서 그 한도가 자금이 내려오기 전에는 보증을 못한다거나 한도가 떨어지면 보증을 못한다거나 그러는 상품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기업 보증은 언제라도 신청을 하시면 보증을 지원하는 것을 검토를 받으실 수 있고요. 특이하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경상남도 쪽에서 보증 신청이 상반기에 너무 폭주해가지고 3월 달에 상반기 실적이 다 마감이 돼버렸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하반기에 제가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좀 오래 기다리시긴 했는데 어쨌든 안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고 다만 빨리 되거나 천천히 되거나 그럴 수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우리 사회적 경제 기업을 운영하시는 대표분들께서 이제 사업장을 신축하시거나 기계를 사시거나 아니면 사무실 임차를 하시거나 이러는 경우에도 운전자금 보증을 신청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으세요. 그 말씀을 하다 보면은 결국은 이런 용도로 자금을 쓸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거는 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적인 대출금을 보면은 운전자금이 있고 시설자금이 있는데 운전자금은 아까 말씀드렸던 매출액 한도를 적용을 받는 거고요. 시설자금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보증을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매출액 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매출액 10억 하는 회사라고, 죄송합니다. 내가 매출액 6억 하는 회사라고 한다면 최대 3억 받을 수 있으니까 내가 3억 받을 수 있는데 내가 건물 짓는데 10억이 들어간다. 그러면 신보에서 3억 받고 딴 데서 7억을 조달해야 되는 건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업장을 신축하거나 이런 같은 자금은
운전자금이 아니라 시설자금이기 때문에 10억이 필요하시면 10억을 다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자금을 다 해드리는 거고요. 다만 이제 이 나중에 이 담보가 설정이 되고 나면 담보를 조금 해지한다던가 이런 약간 좀 다른 프로세스가 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 우리 기업의 사이즈나 능력을 봤을 때 이 대출이 과연 감당 가능한 대출이겠는가, 이자를 낼 수 있겠는가, 이 정도 심사가 좀 들어가서 지원이 되는 것이고, 매출액 한도를 따로 이렇게 뭐 매출액의 2분의 1만큼 해드립니다. 이런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사업장을 뭐 건물을 지으신다거나, 뭐 땅 사서 건물을 지으신다거나, 혹은 건물을 매입하신다거나, 기계를 사오신다거나, 아니면 어디 임차를 하는데 임차 보증금을 받으셔야 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 시설자금을 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을 해주시고, 말씀을 해주실 때 나 이거 시설을 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좀 다른 프로세스를 통해서 한도가 좀 더 많이 올라간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일단은 제가 간략하게 신보의 보증 제도와 김해시와 신보 그리고 경남은행의 협약된 협약보증, 그리고 제가 받는 질문들에 대한 것들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렸고, 사회적 경제 보증의 심사가 어떤 것이 좀 더 완화되고 우대가 되느냐라고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략 시간이 네, 잘 보입니다. 잘 들리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팀장 김세록이고요. 지금 신용보증에서 이렇게 발표해 주신 이용균 팀장님 감사드리고요. 잘 활용하면 좋겠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잘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주식회사 경남사회가치금융대부 기업 소개를 중심으로 진행을 하고, 간단하게 이제 어떻게 대출을 받고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넘어가지? 잠시만요. 제가 활용 방법을 잘 몰라서 넘어가지를 않거든요. 어찌 넘어가야 되지? 됐다. 자, 보이시나요? 자, 일단 설립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설명드리기 전에 지금 이렇게 가치금융대부는 사회적 금융중개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지금 전국에서 사회적 금융중개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신나는 조합, 그 다음에 뭐 비플러스 이런 곳들이 한 30개 정도 있지만 사실은 서울 지역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비수도권에는 저희 경남사회가치금융대부가 첫 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첫 호를 만들기 위해서 경남 지역에서 좀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2018년 8월부터 이제 당사자 주식들 협의회 등에서 이렇게 자금 조달의 애로사항을 좀 접수가 되었고요. 2달 뒤에 이제 경남사회적 경제 활성화 민간 추진단 워크숍에서도 자금 공급을 할 조직의 필요성을 좀 논의가 진행됐었고, 그 2달 후인 경남 사회적 경제 육성 5개년 계획 수립 때 또 필요에 의해서 얘기가 됐었고요. 지금 이 금융대부를 만들기 위해서 19년 1월 경남사회연대경제사회적협동조합이 창립이 되면서 사업계획으로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남사회연대경제사회적협동조합도 경남 지역에 있는 당사자 조직 협의회 를 중심으로 해서 경남 지역에 있는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고 기업들을 지원해주고 정책 개발을 하기 위해서 만든 기관들이거든요. 근데 그 조직이 금융대부를 만들기 위한 사업 계획을 잡게 되고 2021년 1월 달에 이제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기 전에 포럼과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등을 통해서 이렇게 정책들을 좀 마련을 하는 작업들을 거쳤고요.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과 또 논의가 긴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간단하게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을 소개시켜 드린다고 하면은, 한국가치사회연대기금은 이제 사회적 금융 도매기금을 쓰는 재단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지속가능한 사회적 금융 생태계 발전과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국내 최초로 사회적 금융 도매기금으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대기금 출범과 함께 같이 논의를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서 설립을 위해서 한 10여 차례 정도 회의를 거쳐서 비수도권 지역에서 최초로 사회적 금융
업이 이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대구나 광주 쪽에서도 이제 중개기관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 저희가 어떻게 이제 성장해 가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유심히 살펴보고 계시는 거죠. 자, 설립 목적은 이제 정관을 중심으로 자, 사회적 경제 기업 조직들을 활성화하기 위한 자금도 대출을 하지만 중개도 하고요. 그 기업들을 교육 지원, 컨설팅, 연구, 자문, 출판까지 하는 이제 용역 서비스 등을 하기 위한 다양한 목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대출을 목적으로 진행한다기보다는 대출을 계기로 해서 그 기업들이 그 지역 내에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함께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그러한 2년 정도의 다단한 노력들을 통해서 2019년 12월에 창립총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주주는 개인 7명, 법인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1,000만 원 출자를 기본으로 해서 경남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기업들 21곳 이렇게 해서 자본금 5,100만 원이 모여서 창립을 하게 됐습니다. 작년에는 바로 이제 대출 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했었고요. 작년에는 이제 경남 가기대와 사회적 금융교육 커리큘럼에 대한 공동 논의도 이루어졌었고요. 예비 사회적 기업 신청, 그다음에 간단한 경남 지역의 사회적 경제 기업 자금 공급을 위한 포럼, 간담회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본격적인 대출은 한 6월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9월 달에 저희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간간히 대구나 광주 쪽, 그다음에 그 중개기관을 고민하고 있는 분들을 만나서 저희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공유하고 있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금융대부가 만들어지기까지 다양한 분들의 도움이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MOU 체결을 아까 말씀드린 도매를 하고 있는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그 다음에 신나는 조합, 한국사회혁신금융, 그 다음에 밴드, 그 다음에 비플러스 이렇게 지금 수도권에서는 5년에서 15년 이상씩 사회적 경제 중개 기관으로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선배 기관들의 도움을 받고 있고요. 지금 산학협력으로는 경남 과기대와 함께 이제 MOU를 맺어서 웃자면 경남 지역 내에서 사회적 경제 그 중개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잘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들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자금 조달에 대한 다양한 자금 조달 방법들에 대한 설명인데요. 일단은 초기 자본금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100만 원으로 시작을 하고요. 지금 기부 및 차입을 받고 있습니다. 개인과 그다음에 기업 기부금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모으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까지 한 3천만 원 정도 기부와 차입이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요. 기업과 개인이 차입을 하시면 3% 정도의 이 연이율을 이제 드리는 조건으로 저희가 차입을 받고 있습니다. 자, 정책 자금은 이제 차입될 예정입니다. 작년에 좀 큰 그 조례 제정이 있었었죠. 경남 사회적 경제 기금 조례 제정이 있으면서 약 5년 동안 150억 정도의 돈이 이제 풀릴 예정이거든요. 그게 저희한테 다 온다라는 건 아니고요. 제1금융권을 시작으로 해서 저희도 이제 신규 업체다 보니까 많은 돈은 들어오진 않겠지만 일부 이 정책 자금을 운용할 수 있게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네 번째로는 외부 기금 차입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에서 저희가 한 2억 5천 정도 지금 무이자로 차입을 받은 상태이고요. 서민금융원에서도 저희가 차입이 가능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 앞으로는 저희가 회원 출자금 형식으로 회원사를 확보해서 출자금의 몇 배 이상이 되는 부분들을 대출해 줄 수 있게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이제 자금을 많이 확보하는 방법으로 진행 예정입니다. 그래도 현재는 저희가 초기 자본금과 그다음에 기부 차입 받은 것, 그다음에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에서 빌려온 돈을 기본으로 해서 대출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공개적으로 진행하고 있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자금 수가 이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 그냥 그 블로그, 그다음에 경남 지역의 당사자 조직들을 중심으로 그냥 이렇게 홍보 정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3월 아마 정책 자금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게 될 때는 좀 공개적으로 오픈을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간단하게 상품 소개를 드리는데요. 상품이라고 해봤자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자금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지금은 이 상품 하나로 진행을 중이고요. 상품은 자금에 따라서 이제 변동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자금의 용도는 운전자금, 시설 투자, 그 다음에 직원 교육과 훈련, 그 다음에 자산 확보 등에 필요한 부분들이 진행이 될 거고요. 대출 기간은 길게 잡지는 않았습니다. 보통은 이게 사회적 경제기업들이 단기간에 필요한 비용들로 이렇게 단기 대출 건들이 좀 있으셨고요. 그다음에 장기로 한다고 해봤자 15개월 내외로 지금은 진행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총 저희가 지금 한 6건 정도의 대출이 지금 나가 있는 상태이고요. 신청은 좀 두세 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금리가 뭐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는 4.0, 그 다음에 12개월 초과가 되면 4.5%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경남 당사자 조직 협의회나 협회 추천을 받으면 0.5% 감면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지금 정책 지원이 3월부터는 정책 지원이 가능하리라 보거든요. 그래서 이자 차익 지원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지역은 벌써 김해시에서 보니까 벌써 이자 차익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지금 작게 시작을 하지만 앞으로 이제 이렇게 자금의 자금의 양들이 늘어날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점점 더 다양한 상품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대출 프로세서를 잠깐 보시면 이제 서류 심사를 거쳐서 현장 실사, 그다음에 대출 심사, 그다음에 약정 체결이 이루어지는데요. 서류 심사 때 대출 부채 비율 등 자격 요건과 기초 사전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그다음 현장 실사는 정말 그 현장을 찾아가서 기업 대표님들과 사업 타당성, 실현 가능성 이런 부분, 그다음에 조직 재무 건전성들을 좀 확인을 하는 과정을 거치고요. 대출 심사는 그야말로 4인 이상의 대출심사위원분들을 모시고 사회적 가치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두고 평가를 하게 되고, 여기서 이제 심사가 승인이 되면은 약정이 이루어지는데 구체적으로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서류 심사 때 일단은 기본 조건으로 이루어져야 될 부분들이 신청일 기준 법인 설립 1년 이상의 경과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보통은 사실은 저희 아까 은행 금리보다는 약간 높게 책정이 돼 있다 아닙니까? 사실은 그 부분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하겠지만 지금 저희 금융대부로 찾아오시는 기업들은 제1금융권에서는 대출을 받지 못하는 기업들이 대다수인 거죠. 그래서 지금 두 번째 재무제표 기준 조건을 한번 보시면 부채 비율이 400% 이내, 그러니까 400%까지는 가능하다는 말씀인 거죠. 그 다음에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 50%인 기업들, 그 다음에 완전 자본 잠식 상태가 아닌 기업, 그 자본금이 0으로 되지 않은 기업들은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사실 이 기준으로서는 제1금융권에서는 사실은 대출 받기가 힘들죠. 그래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회적 경제 기업들을 이제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 중개기관의 자금들을 활용하시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대출 제외 대상으로는 정책자금 3억 원 초과하여 융자 받은 곳. 그러니까 정책자금이라고 하면은 다양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들은 서류상으로 저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 그 다음에 대표님도 알고 계실 것 같거든요. 그런 거랑 그다음 신청일 기준, 다양한 국세, 지방세 등 연체 중이지 않은 분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총 7건 정도의 이제 대출 신청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대출이 나가지 않은 기업은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대출을 받으러 오는 기업들이 어떤 기업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기본 조건 플러스 이 기업이 지역 내에서 어떤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도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재무제표 기준상 요 조건만 만족한다 하시면 저희가 어떻게든지 지원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모색을 한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 실사가 이루어지고 대출심사위원회가 진행이 되는데요. 현장 실사는 이제 그 기업을 찾아가서 진행을 합니다. 조직과 재무 건전성들을 파악을 하는데, 사실은 사회적 경제기업들의 재무제표 상태를 보면은 그냥 일반 기업에 준해서 진행되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사회적 경제기업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들을 부각시켜내지 못하는 회계 처리가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한 80% 정도는 그 제대로 되어 있는 재무상태표를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현장실에 갔을 때 이 기업에 대출을 내줄 것인가 말 것인가도 보지만 그 이전에 이 기업에 대한 재무상태나 그다음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금융 컨설팅? 경영 컨설팅에 간단한 경영 컨설팅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현장 실사를 통해서 그 현장 실사에 대한 그 자료를 토대로 대출심사위원회가 열리게 되거든요. 이때 대출심사위원회는 거기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가치금융대부의 이사 7인분, 가치금융대부의 이사님들 중에서는 현장에 계시는 대표님들도 계시지만 금융에서 오래도록 활동하시는 전문가분들도 계시거든요. 그 7인과 그다음에 경남사회적경제협의회 협회 대표 4인분들, 그다음에 사회적 금융 전문기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MOU 체결했었던 신나는 조합, 비플러스, 한국사회혁신금융,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에 일하시는 전문 4인 이렇게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대출금에 따라서 1,000만 원, 2,000만 원, 5,000만 원, 뭐 대출금리에 따라서 대출심사위원회 수가 결정이 됩니다. 근데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서류심사, 현장실사를 거친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이제 대출심사위원회가 열리게 되는 거죠. 그 대출심사위원회 내에서 결정된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이제 대출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계약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반 금융과 제일금융법과 다르다는 부분들은 사후 관리 부분에 있거든요. 그래서 비정기적인 사후 관리를 실시를 해서 간담회나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애로사항도 파악을 하고 기업 간 상생 가능성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파악이 가능합니다. 일단 현장 실사를 가서 그 대표님들과 그다음에 재무상태표와 여러 가지 사업들 얘기 들어보면 직접적인 그 기업들의 필요한 부분들이 바로 파악이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알고 있는 정책 지원이나 자금 지원 다른 것들의 다른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실질적으로 연계시켜 줄 수 있는, 실질적으로 도움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가능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사후 관리를 일단 비정기적으로 계속 실시를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 경영 지원, 뭐 기업의 인사, 노무, 회계, 홍보, 마케팅, 시장 조사 등 저희 선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부분들이 컨설턴트 분들이시거든요. 저희 이사님들, 그다음에 전문 기관에서 함께 도움 주시는 분들 포함해서 알파로 경남 지역 내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해줄 수 있는 분들을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확보가 된다고 하면 정말 대출뿐만이 아닌 경영 지원까지도 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진행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것들이 진행된다고 하면 이제 재무 평가나 재무 컨설팅이 이제 제대로 실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돈을 빌려서 원금을 회수한다기보다는 그 과정에 있어서 이 기업들의 애로사항과 함께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들을 좀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관리 컨설팅 지원이라 하면 사실 사회적 경제 기업의 꽃은 사실 민주적인 운영인 거잖아요. 그래 다들 대표님들이 그 조합원들 또는 임원분들과 함께 이제 소통하고 협의하고 해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되게 어려움을 많이 겪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의 노하우를 가지고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도 이제 컨설팅을 하고도 있고 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뭐 저희가 대출과 대출 중개 업무를 주로 하고는 있지만 이걸 토대로 해서 정말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곳들을 좀 긁어줄 수 있는 그러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아끼지 않으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가 자금 운용할 수 있는 자금 운용은 크지는 않습니다. 크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정책 자금이 3, 4월에 들어오게 되면은 약간 확대가 될 예정일 것 같고요. 내년, 내후년 가다 보면서 이제 자금의 운용 자금이 커지게 되다 보면 아마 경남 지역에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영역들이 좀 넓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이렇게 상품 소개라고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긴 하지만 상품 소개보다는 이제 한국사회가치금융대부가
전국 중에서도 비수도권 내에서 1호로 시작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 경남 지역 내에서 첫 출발을 하게 된 데에 대해서는 아마 경남 지역 기업 분들한테는 좀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곳이 좀 잘 성장이 되어야지만 다른 비수도권의 지역에서도 이 중개기관의 그 출발, 성장 이렇게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장에 그래서 사회적 경제는 사람입니다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고민하고 있는 중심에 두고 계시는 경남 지역의 사회적 경제기업 대표님들을 응원하고요.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그 첫 장으로 가서 여기 보이시나요? 연락처랑 그 다음에 이메일 주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전화를 주시면 이제 이거 여기서는 그냥 기본적인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더 구체적인 부분들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